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11번째 시간으로 내 심장을 쏴라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장을 쏴라. 한 청년이 수리희망병원에 실려온다. 백주대낮에 젊은 여자를 희롱했다는 것에서 발단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를 경찰서에 넘기는 대신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 공황장애도 있었고 가위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다. 그의 나이 18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결국 집 목욕탕에서 가위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 이수명, 그는 신림서점을 운영하는 이의 아들이었다. 그는 고교 시절에 어머니를 잘 보살피라는 아버지의 엄명을 잊고 책에 열중하다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과거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와 같은 날 병원에 들어오게 된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유성민이었다. 개벌가의 혼외자식이었던 그는 아버지가 죽자 유혹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이렇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빼돌리기 위해 아들을 방아봉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넣은 것이었다. 전화 한 통이면 곧 이곳을 빠져나갈 것이라며 하소연하는 그에게 병원 관계자는 막무가내였고 과학하기만 했다. 온갖 난동을 일삼고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다닌다. 그들과 더불어 기존에 있던 환자 2명이 한 병실 500km에 생활한다. 만석씨는 말을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어 이곳에 들어왔다. 항상 사람들의 등에 엎여 생활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었다. 또 한 명은 용이라는 인물이었다. 유명 명문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곳에 와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수리희망병원은 정선의 한적한 곳에 외도로 위치해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남자 보호사 등이었다. 최기호는 그래도 가장 인간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이였다. 전박이는 악독한 보호사였다. 유성민은 야밤에 탈출을 기도하나 야맹증으로 인해 실패를 맛본다. 아침 7시에 모두 모여 체조를 한다. 그리고 밤 2시에는 보호사와 간호사가 순찰을 돌며 제대로 지침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어느 날 성민은 자신의 길을 발산하며 한껏 고무되면서 춤과 노래를 선보인다.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모두들 즐거워한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별장에 불과 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아버지는 그를 미국의 한 시골로 보낸다. 그곳에서 그는 패러글라이딩을 배운다. 창공을 나르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호한다. 그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중 극적인 경험도 한다. 구름 속까지 비행하고 그 높은 곳에서 별들을 바라보는 환상적인 경험도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차례 정도 수술 치료를 받지만 제대로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명에게는 수제자가 생긴다. 해작부에서 일하는 이였다. 그는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데 수명에게 배우기를 청한다. 그리고 목표는 사회복지사를 꿈꾼다. 성민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온몸에 열이 나는 일이 생긴다. 아무리 고함을 쳐보지만 아무도 딸려오지 않는다. 옆방의 위쪽 방의 창문을 깨뜨리라고 조언해준다. 수명은 옷에 무거운 것을 넣고 회전을 시켜 창문 깨뜨리기를 시도해보지만 여의치 않자 만석씨가 시도한다. 그렇게 해서 최기훈 보호사가 오고 성민은 원주 대학병원으로 가서 눈수술을 받는다. 그리고 돌아온다. 그는 이제 맹인용 검은 안경을 쓰고 돌아온다.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수명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상생활이 가능할 지경이 되었다. 성민은 태어나는 용이에게 편지를 전해 패러글라이딩에 필요한 도구일체와 옷 등을 선배에게 부탁해서 병원 인근의 수리병 근처에 묻어둘 것을 부탁한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데리고 호숫가 유원지에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나간다. 수명과 성민도 전박이의 감시 아래 쓰레기를 줍는다. 어느 만큼 인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성민은 전박이를 제압하고 창고에 결박하여 유기하고 요트를 타고 주행랑을 놓는다. 성민은 조정법을 수명에게 가르쳐주고 자신은 요트에서 탈출한다. 성민은 외친다. 자신의 심장을 쏴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다. 정말 제대로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수명은 혼자 요트를 몰고 가다 결국 요트가 뒤집히고 자신은 물속에 빠진다. 그리고 얼마 후 추격자들에게 잡힌다. 성민도 육지까지 올라가는
곧바로 기다리고 있던 병원 관계자에게 잡히고 만다. 성민의 의붓형은 성민을 찾아오고 성민에게 주먹을 한 방 먹인다. 그들과 같이 앉아있던 수명은 성민의 형에게 항변하고 성민을 병원에게서 퇴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나 무산되고 만다. 다시 병원에 돌아온 이들은 결국 정기충격요법을 받게 된다. 재현이라는 환자가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입덧을 하고 임신 중에 정후가 나타난다. 한이가 그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근거가 미약했다. 결국 세부적으로 조사 후에는 보호사 등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확인되고 그들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전출된다. 그리고 애는 낙태 수술을 받는다. 세탁부 아저씨는 검정 의시에 당당히 합격해서 기뻐한다. 현선이 엄마가 자신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한다. 수명은 성민에게 탈출 계획을 전한다. 세탁물을 수거하러 오는 차량에 편성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었다. 세탁부와 공모해서 그렇게 탈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다. 처음에는 성민이 혼자 나가는 것이었으나 전기충격 요법을 받은 후 수명도 탈출하기로 한다. 둘은 세탁물 수집용 차량을 빼앗아 타고 병원의 탈출에 성공한다. 그들은 수리봉 근처에까지 가서 다시 산행해서 수리봉 부근까지 오른다. 그리고 미리 계획된 대로 패러글라이딩을 해서 성민은 자유를 찾는다. 수명은 다시 수리봉에서 아침까지 견디다 결국 추적자에 의해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된다. 그는 재판을 받고 성민에 대한 자살 방조죄 혐의로 추궁을 받지만 사체가 없는 상태였기에 용서를 받는다. 4년 후 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명은 자유형음이 된다. 정신병동에 오는 환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정신이 미쳐서 병원에 오는 사람, 그리고 정상이었는데 병원에서 미쳐서 나오게 되는 사람이란다.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정밀하게 전개가 되었지만 딱히 제대로 그들의 마음 또는 정신을 집중적으로 표출했는지에는 일말의 회의가 있다. 이 작품은 세계문학 공모전의 당선작이다. 영화에 되기도 했다. 김민구와 예중우가 주연을 맡았다. 작가는 직접 정신병원에 가서 일주일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조사하고 설문해서 취재해서 작품을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운명이 자신을 침몰시킬 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자문하면서 작품을 썼다는 작가의 얘기에 충분히 공감대를 느껴볼 수 있었다. 아주 특이한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을 경험한 좋은 계기였던 듯하다.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와 유사한 점이 많은 듯 여겨졌다. 일상적인 것이 아닌 특이한 구조와 상황 하에서 인간은 어떻게 의미 지어지는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듯하다. 과연 이 젊은이 둘은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신의 내면에 잠재져 있는 의식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보다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고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